하자. 2차 부동식 가자. 자, 2차 부동식은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오케이. 그래프만 잘 볼 줄 알면 된다. 자, 2차 부동식에서는 1차 부동식과 다르게 차수가 2차인 부동식을 2차 부동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2차식에서 부등호가 있으면 그 식이 2차 부동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2차 부동식에 거기서 보면은 해와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자, 아래로 볼록일 때 어떤 2차 부동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이 됐다라는 거는 그 x가 0되는, 그냥 y 값이 0되는 거죠. y는 fx였을 때 그 y가 0되는, 즉 x 절편에서 만나는 그 점이 우리가 근이라고 하죠.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그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면 당연히 작은 쪽은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쪽이 작은 쪽이죠. 그죠? 0보다 작은 쪽은 밑에 있는 놈이, y가 0이 x축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말은 y는 0, 즉 x축보다 작은 애들, 요 부분이 우리가 작은 거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알파랑 베타 사이가 근이 되는 거였고요. 그죠? 맞아요? 크다라고 하는 놈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놈에서 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고 돼 있거나 0보다 작다고 돼 있을 때 뭐만 보면 되냐고? 얘가 양수. 그죠?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인데 크대. 그럼 벌어지죠. 그죠? 맞아요? 크고 크면 벌어진다고 했어. 부호가 같으면 벌어지고 부호가 다르면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됐으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좀 고민을 해달라. 그죠? 2차 부동식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거기 2차 부동식의 해를 보면은 판별식이 d가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0보다 클 때고, 이런 경우가 0일 때고, 딱 한 점에서 만날 때가 0일 때고, 그죠? 이렇게 붕 떠있을 때가 0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과연 해가 존재하는지, 또는 무수히 많은지, 또는 어떤 한 녀석만 해가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 개형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호를 보라 그랬어.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함수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그려졌을 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죠. 왜? 0이 돼도 되고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이런 경우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해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던 거고요. 그죠? 등호가 존재하고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그죠? 얘는요? 하나밖에 없죠. 딱 요 근일 때, 만약에 알파라고 했다면 알파일 때 딱 하나. 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호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주라. 제발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그래프 그려서 개형 본 다음에 판별식 D를 구해보고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해서 그래프 개형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호 보고 결정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 맞습니까? 딱히 이건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2차 부동식의 작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의 작성 또는 2차 함수의 작성과 똑같이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합, 곱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이것도 문제 풀면서 추가로 설명하고요. 넘어가서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 보면, 자, 1번. 대표형 1번부터. 또 세나? 자, 봅시다. 보면은,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x, y, 샤랄랄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만나는 요 점이 요 점에서 요 마이너스 여기 5 될 때 쓱 만난대요. 지금 이 친구가 y는 fx고요.
이 친구가 y는 gx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가 2분의 3.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1번을 보면 fx가 gx보다 작은 애를 구하래요. 자, 잘 봐요. fx는 요 2차 함수식이고 gx는 1차 함수식이죠. 그죠? 근데 fx가 더 작다라는 말은 당연히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애들을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디서? 밑에는 여기 이 부분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자, 잘 모르겠으면 y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을 쫙 봅니다. 쫙 봤을 때 gx가 더 크죠? gx 크고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fx가 더 크죠? fx가 더 크죠? 위아래에 보면은 그죠? fx가 더 크고 fx 더 크고 하다가 어느 순간 5일 때 같아지죠. 그 다음에 5보다 커지면 당연히 그 다음은 fx가 더 작아지죠. 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x가 더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보다 클 때가 답이 되겠다. 쉽죠? 그래프 보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x랑 gx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죠. fx와 gx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죠. 부호가 달라야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0보다 큰 애, 하나는 0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0보다 작은 애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fx는 0보다 작고 gx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은 둘 다 양수예요. 양수 되다가 어느 순간 2분의 3이 되는 순간 0이 돼버리죠. 누가? gx가. 그럼 2분의 3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 gx는 0보다 작고 fx는 0보다 크죠? 뭐가 다르죠? 따라서 x는 3분의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크고 계속 양수 가다 어느 순간 4가 되는 순간 둘 다 음수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4까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프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돼요? 왜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 됩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센에서도 너네 잘 모르겠다고 했던 부분이죠. 충분히 그래프 보고 이제 쉽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자, 2번. 자, 2번을 보면 2-1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3x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래요. 이것도 한쪽으로 싸그리 넘겨주면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부분을 넘겨주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이거 인수분해 되죠? 2x, x, 5, 1 마이너스는 1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5 더하면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2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녀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5이기 때문에 그건 사이에 x가 존재하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금방 풀어주는 겁니다. 위 시계에 등호가 없으면 밑에도 없어요. 등호가 없는 다음 2번. 자, 4x제곱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다 넘기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게 돼서 이건 인수분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을 써봐야 되죠. 일단 근해 공식 있는지. 근데 이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0보다 작죠. 즉 판별식 d가 4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즉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위로 붕 떠있는 그래프입니다. 0보다 작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뭐라고요? 도시락을 사다 달라고요? 아, 오늘 야자 한다고? 독서실 가서? 학교를 지금 다시 간다고? 자, 이번엔 너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너 다 넘겨, 이거 양수로 만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넘겨서 해도 된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부도방향 바뀌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딱 되죠. 2x, 2x, 3, 3 하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에 넌 2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아?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딱 0일 때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x는 2분의 3일 때만 해가 된다. 이해됩니까? 물론 넌 판별식 쓰면은 판별식 d가 딱 0이 돼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딱 접하는 모양이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딱 이 0일 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2분의 3 하나이다. 됐나? 네. 이해돼요? 네.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이 친구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 때에 a, b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 주어진 경우라면 굉장히 나이스한 겁니다. 왜? 어찌됐건 너의 해가 마이너스 2랑 1인 거잖아요. 누구 됐을 때? 0 됐을 때. 굳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너는 0으로 바꿔주면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1인 거죠. 따라서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6이 마이너스 2인 거죠. 곱. 알죠?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 나온 거고요. a가 마이너스 3 찾았는데 합 더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뭐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3 구해놨기 때문에 3분의 b가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b도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하면 금방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근이 나와 있을 때는 쫄지 말고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라. 근데 안 나와 있으면 문제가 안 나오겠죠. 다른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까락갓갓 까락갓갓 4번. 자, 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잘 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그래프 개형 먼저 그려봅시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친구가 그냥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등식이죠. 2차라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돼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따라서 a가 0일 때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0일 때는 0, 0, 5는 0보다 크죠. 따라서 오케이, 만족하네. 만족하잖아.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자, 잘 봐요. 0보다 작다면, 얘는 위로 볼록이 아래 볼록이에요.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일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작아지는 애가 있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어때도 됩니까? 0이랑 다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등호가 있으니까.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써주는데 어머나 세상에, 누구? 짝수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딱 해주면 너가 되는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a는 뭐 될 수 있다?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 딱 5가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등호가 없다고, 만약에 이렇게 커져,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커져, 그럼 여기서 이게 작죠, 판별식 d가. 그럼 얘도 작죠. 그럼 여기 등호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만 풀면 틀린다고요. 왜? 0이 돼도 오케이였으니까 등호가 여기 붙는다고요. 답이.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잠깐 받아봐요. 거기서 받아요. 그냥 어차피 바로 끊을 건데 뭐. 전화를 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냐고. 자, 5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x에서, 그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거에 대한 해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자, 봐봐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큰 경우에서 너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래프 개형 먼저 그려보자고.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근데 누구를 알려줬어? 꼭지점의 x값 즉? 그거 뭐라고 불러? 꼭지점 x값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오호. 2a분의 b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죠. 축의 방정식이 누군데요?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래로 블록하기 그리면 되죠. 아래로 블록하기 그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마이너스 3일 때도 0보다 크게 그리고 3일 때도 0보다 크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고 맞아요? 대칭 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누구야? 이 식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x가 어딜 때? 마이너스 1일 때잖아. 즉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이 0보다 크면 되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f 마이너스 1은 1 빼기 2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인데 걔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값이. 이해돼요? 따라서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2a a 1 마이너스는 밑에다가 맞습니까? 얘는 큰데 크니까 벌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고 또는 a는 1보다 크다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주어진 정보가 뭔지. 여기서는 주어진 정보가 누군 거야? 축의 방정식인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분명히 그려놓고 나서 접근을 해달라. 분명히 강조하는 거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팔짱 빼요. 졸려. 똑바로 딱 등 대고 똑바로 앉고 딱 졸린 자세로 앉아있으니까 졸린 거야. 응? 6번 6번은 6-1번을 보면 만족하는 k값을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이 되는데 그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당연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짝수니까 4분의 d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이 친구가 되는데 걔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3이 마이너스는 2에다가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게 답이 될 수가 있다. 너무 쉽죠? 이해됩니까? 2번은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허근을 갖는데 허근을 가지면 당연히 0보다 작은 거죠. 누가? 판별식이. 그럼 판별식 d를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서 3일 마이너스는 3에다가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k가 있겠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죠. 그죠? 판별식을 왜 쓰는지 중요한 건 꼭 알고 써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넘어갑니다. 7번. 네? 빨리 해야지. 오늘 다 나갈 거야. 밀리면 안 돼. 지금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다음 주부터 주말에 시험 보는 거 알죠? 시험 대비 또 시험 보여. 다음 주부터요. 벌써. 다음 주부터요. 3주 보잖아요. 3주. 다음 주부터야. 시험 보니까 또 그것도 맞춰서 좀 잘 해야죠. 이번 시험은 내가 시험 보고 오답 노트 하고 그다음 오답 유형까지 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오답 유형까지 풀고 오답 유형 내가 뽑아줄 거야. 그럼 많이 틀리면 더 많이 풀고 가야겠죠.
자, 2차 부동식의 활용 봅시다. 활용 보면 연수는 길이가 130m인 밧줄을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땅에 테두리에 쳐서 직사각형의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밧줄의 길이가 자 AA, BB라고 놓으면요. 즉 2A 플러스 2B가 130m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텃밭의 넓이가 7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가로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750m여야 돼. 텃밭의 넓이가. 그럼 AB가 750 이상? 750제곱 이상. 이건 거잖아요. 그럼 너무 간단한 거죠. 이게 끝이에요, 문제가. 가로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B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B는 뭐예요? 샥 마이너스 A 플러스 65죠? 샥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5A 마이너스 75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 마이너스 곱해줘 버리자. 곱해줘 버리기 이거죠? 그 인수분해 돼요 이거? 되니까 나왔겠죠. 30이랑 35? 안 되잖아요. 15랑 55? 15랑 50? 15랑 50? 하면 딱이죠. 와우. 그럼 마이너스 하면 되죠? 따라서 A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가로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죠? 따라서 가로의 길이의 범위가 15 이상 50m 이하가 정답이 된다.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너무 쉽죠? 연립 2차 부동식 갑니다. 근해방정식의 근해 조건, 실근해 부호, 근해 분리까지 설명할 게 조금 많네. 그래도 해야지. 자, 연립 2차 부동식인데 일단 교육 과정이 좀 간단해져서 원래는 뭐 이것저것 뭐 알아야 되는 게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하진 않겠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다 할게요. 어차피 뭐 시간이 2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연립 2차 반정식은요. 연립 2차 부등식이죠, 부등.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2차 방정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대입해가지고 풀어줬죠, 그죠? 근데 연립 2차 부등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위의 부등식, 아래 부등식 각각 구해서 공통적인 부분만 찾아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다? 수직선이다. 수직선을 그려서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요 사이에서 답을 갖겠죠. x는 뭐 이 친구랑 이 친구,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에 있겠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 쉽습니다. 연립 방정식보다 오히려 연립 부등식이 더 풀기 쉽죠. 왜?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각각 구한 다음에 수직선에 표현만 하고 그 다음에 겹쳐지는 구간의 부분을 해로 골라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뒤에 가서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넘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잘 봐요. 1번 보면 연립 방정식보다 쉽습니다. 자, 2x제곱 마이너스 x가 x제곱 플러스 12보다 작은 이 녀석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이 두 가지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식 먼저 해보자. 요식 먼저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3, 4, 12 마이너스는 4에다가 따라서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죠. 요식 하나 찾았죠. 그럼 두 번째 이식을 보면 얘는 그냥 바로 여기서 합시다. 2x, x, 3, 1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붙이면 딱 나이스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작은 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 그럼 작은 거보다 작고 크잖아요. 여기서 부동호. 그죠? 크고 크니까 양쪽으로 벌어지죠. 작은 거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또는 x는 1보다 큰 게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씩 놓고 나서 너네들이 식으로 놓으면 더 헷갈리니까 수직선으로 분명히 그려주라고요. 제발. 그럼 먼저 이 친구 보면 마이너스 3이랑 4 사이에 있고요. 얘는요
1보다는 크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잖아요. 그럼 당연히 답이 얘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두 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거미 올라왔어요. 어디? 저 내리는데 뒤에 거미 올라왔어요. 안 보여요 지금. 거미가 커? 그래서 좀 커요. 여기 있어요. 네. 저기 아이 저게 뭐 커. 귀엽지. 어? 오호호호. 떨어졌어요? 그냥 아 됐어. 냅두면은 뭐 야, 마이너스 들어가잖아요. 야, 거미가 뭐 모기 다 잡아먹고 좋지 뭐. 이런 곤충. 물리면 싹. 안 물려요. 야, 물리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지. 자 2번. 자 7x-3이 x제곱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얘는 10보다 작대요. 이 두 가지 풀어주는 거 너무 쉽죠? 너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도 하자. 영상 찍는데 해야지. 자 x제곱 넘기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있는 거고 얘 3일 마이너스인 거니까 크고 크니까 벌어지죠? 그럼 다이렉트로 그냥 그립시다. 1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건 직각으로 작거나 같고 3보다도 크거나 같고 그죠? 이거 하나 찾았고 이 친구는 넘기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은 거니 5, 20 마이너스는 2에다가 그죠? 그럼 얘는 크고 작으니까 사이에 있죠? 작은 거보다 즉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가 정답이 된다. 이해됩니까? 서술형에서 저렇게 그리면 안 되죠? 네. 너네 선생님이 이렇게 너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 하면 그래요. 딴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칠하고 비어있고 이거 해야죠. 그죠? 네. 이게 더 편하잖아. 너네들이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어? 칠하고 비워놓고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서술형 때만 서술을 해야 되니까 오피셜한 용어를 써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객관식 때는 그냥 이렇게 빠바박 그려서 하라고 해.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요. 자, 연립부등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0보다 큰 건데 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게 되는 해가 되도록 가지려면 그때의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야 생각을 해봐. 1번식이 풀기 쉬워 2번식이 풀기 쉬워. 1번식이 풀기 쉬우니까 1번 먼저 푸는 거야. 5,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죠. 그죠? 맞아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해가 뭐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 잠깐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 그렇다면 이 친구의 해가 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땅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빡.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2보다 작은 해를 가진 거니까 자 얘는 크고 크니까 벌어지죠. 따라서 이 K라는 놈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지 해가 이 친구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K가 이쯤에 있거나 또는 여기 존재한다면 해는 이렇게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또는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해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즉 해가 너밖에 1보다 크고 1 이상 2 미만밖에 안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K는 5보다 오른쪽에 즉 커야 되는 거죠. 근데 K가 5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왜? 그래도 해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따라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문제의 정답이 된다. 어려워요? 그래프 그려서 또 수익성 그려서 문제 금방금방 풀면 되겠죠? 맞습니까?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연립부동식, 연립 2차 부동식의 활용. 이게 당연히 그냥 식세에서 푸는 거지 않을까? 안 하고 싶지만 영상을 찍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원래 이게 식세 버전 활용 문제 잘 안 풀어주잖아, 그죠?
너네가 풀어봐야지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는 게 더 맞지. 식을 세워봐야지 더 늘 거 아니야. 계속. 화형 문제는 너네가 스스로 좀 풀어봐야 돼요. 자, 보면은 가로 길이가 5km, 세로 길이가 3km. 자, 5km, 5km. 여기 3km. 자, 이런 운동장이 있대요. 근데 일정 공원의 둘레의 폭이 일정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공원의 넓이가 48제곱킬로미터, 84제곱킬로미터 사이에 있을 때. 즉, 일정한 폭이 되려면 이렇게 폭을 설치해서 똑같은 폭으로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폭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돼요? 3 플러스 2x가 되죠. 이 친구는 5 플러스 2x가 되죠. 얘가 x인 거니까 5 플러스 x 하니까 2x 맞습니까? 그럼 전체의 넓이는 뭐가 돼요? 5 플러스 2x 곱하기 3 플러스 2x가 전체의 넓이죠. 그 넓이에서 이 운동장 넓이를 빼야지 둘레의 넓이잖아요. 맞아요? 운동장 넓이는 마이너스 15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걔가 누구 이상 누구 이하래요? 48 이상 84 이하래요.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15를 빼야 되는구나. 그래. 그죠? 됐습니까? 네. 이거 그래서 15 더한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얘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폭이 일정 공원의 넓이가 공원의 넓이잖아. 네, 맞잖아요. 아 맞네. 오케이. 15 뺀 거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근의 조건 또는 부등식. 자,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한판충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근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문제에서 이런 걸 힌트로 줬을 때 너네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단지 그거라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랑은 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실근의 부호라는 말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음수인지 또는 양수인지 이걸 알려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자, A가 0보다 크다. 즉 아래로 볼록이 있을 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때 둘 다 0보다 크대요. 해가. 그럼 당연히 0은 이쪽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0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같은 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중근이. 서로 다른 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추계방정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렇지 따로 이걸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해서 그 근의 분리라는 문제랑 실근의 부호라는 문제랑 서로 따로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상은. 하지만 편함이 있어서 너희들 다 편함에 있어서 응? 당연히 0보다 큰 근만 가지면 그 근을 더하면 어때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0보다 큰 거고요. 0보다 큰 근을 더해. 그럼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걔네 둘을 곱해. 0보다 큰 거 아니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게 세 개가 단순하게 딱딱 떨어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가 나왔을 때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네? 판별식 D가 0이어도 되니까 같은 근이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어떨 때냐면 양수 음수일 때 근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대. 이렇게. 그럼 0보다 작은 근도 있고 0보다 큰 근도 있으면 딱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뭐만 하면 된다고 했냐면 0일 때 0보다 작다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자, 2차 방정식의 근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고 0보다 큰 근이 있어. 맞아?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럼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걸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또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고 놓고 풀어도 되는 거죠.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 음수니까 당연히 곱하면 0보다 작잖아. 이 두 가지만 쓰면 된다고요. 판별식 D는 쓸 필요가 없고요. 추계방정식도 쓸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랬어?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커졌어. 왜 그랬을까? 판별식 D를 가만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녀석이 존재해요. 근데 0보다 역시 봐봐. 잘 생각해봐. 0보다 작은 군도 있고 0보다 큰 군도 있어. 그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됐다고? 0보다 작지. 작지. 얘는 근해 공식 근각계수의 관계 때 어떻게 그려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의 근각계수의 관계 때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잖아요. 그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둘 다 0은 일단 안 되고, 그죠?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죠. 근데 판별식을 가만 봐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A랑 C가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항상 어때요? 음수죠. 왜? A분의 C가 음수니까. 얘가 항상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앞에 4 마이너스 4 곱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 4 곱한 이 녀석은 뭐가 돼요? 항상 양수죠. 어차피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B제곱이? 따라서 이 수는 당연히 0보다 크다고요. 안 써도 되는 식이라고요. 이해돼요? 돼요? 잘 안 돼요? 얘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해봤자 0보다 클 거 아니야. 무조건. 얘는 100% 0보다 클 거 아니야. 누가? 0보다 작은 애만 있다면. 자, 함수식에서 누군가 어떤 x를 넣었을 때 걔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아래로 볼록일 때만이야. 위로 볼록일 때가 아니야. 위로 볼록일 때는 거꾸로야. 거꾸로 0보다 큰 애여야 돼. 왜?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일 때는 위로 쭉쭉 올라가죠. 그죠? 근데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애가 있어. 자,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0보다 작은 애가 있어. 내가 지금 0보다 작아. 근데 계속 증가해. 그럼 언젠가는 0이 되지. 0이 되는 애가 몇 개 있어? 무조건 2개라고. 100% 2개라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고. 100% 0보다 크니까. 이해됩니까? 네. 돼요? 확실해요? 네. 오케이. 그렇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 한 장 넘기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나옵니다. 그죠? 2개가 연관되어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너희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근의 부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부호만 나와 있을 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네? 2차 방식의 근의 분리는 뭐예요? 한판축 해가지고 함수값, 판별식, 추계 방식 이렇게 3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171페이지 봐봐요. 171페이지 3번 보면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밖에 안 써요? 두 군의 곱만 쓰죠. 함수값, 판별식도 안 쓰고 합도 안 쓰고, 그죠? 곱만 쓰잖아요. 곱만 쓴다고요. 네, 방금 지금 얘기한 거 곱만 쓴다고요. 0보다 작은 애가 있다면. 이해됩니까? 한 장 넘어가 봐요. 한 장 넘어가 봐요.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 이 말도 말 그대로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라면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라는 말은 이 P가 P일 때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이 P를 넣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0보다 작은 애만 있으면 걔만 쓰면 된다고요. 한 판 축 중에 함수값만 쓴 거예요. 지금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하나 쓰잖아요. 한 판 축 중에 하나밖에 안 쓰죠. 나머지 왼쪽 거 봐봐요. 한 판 축 다 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분명히 그래프 개형 그려서 문제를 접근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다.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지만 좀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한 판 축을 쓰던지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합곱 이용해서 풀던지. 자, 부호만 존재하면 합곱 쓰면 되는 거고요. 부호만 존재했을 때 뭐 양수구, 음수구, 양수구 이런 것만 알려줬으면. 근데 위치를 지정해줘. 1이랑 뭐 0 사이에 또는 0보다 뭐 1보다 크대.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줘. 부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지정해준다고. 2랑 3 사이에 근이 있대. 이렇게. 그러면 2랑 3 사이에 근이 있다고 너네가 그려야 된다고. 여기가 2거나 여기가 3 또는 여기가 2거나 여기가 3인 거잖아.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건 문제라 2일 때는 0보다 크고 3일 때는 0보다 작죠. 이 구간에서. 그죠? 여기서는 2일 때는 0보다 작고 3일 때는 0보다 크죠. 그러면 2랑 3 사이에 근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2랑 F3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왜? 둘의 부호가 달라야지 2랑 3 사이에 0이 되는 애가 있지. 이해돼요? 네. 이거를 나중에 수학2에서 너희들 수학2에서 사이값 정리라고 또 배울 건데 미분 배울 때 미적분은 안 하고도 배워요. 수학2에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문제 바로 봅니다. 문제 쑥쑥쑥 풀고 심하게 합시다. 자, 1번. 자, 1-1번. 자, 닥치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인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나를 보러 가냐? 다르대. 아니, 근이 다르대. 그럼 야, 생각을 해봐. 그 부호가 다르대. 0. 다른 거 아니야? 그 부호가?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 부호가 다를 때 실근의 부호, 합곱. 근데 뭐 작은 애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알파 베타가, 즉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알파 베타 a분의 c 곱. 현성아, a분의 c 곱. a분의 c 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부호가 다른 거라고. 그거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랬잖아 내가 방금.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0 넣으면 0보다 작은 거잖아. 0 넣으면 0보다 작은 거야. 똑같아. 이해돼요? 와우. 꿀딱지죠? K는 1 이상, 1 초과 2 미만. 그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된다. 어려워요? 꿀딱지를 완전 그냥 바른 문제였어요. 자, 2번. 자, 1-2번을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아니, 양수 이렇게 그리라니까. 아래를 블록하고 양수 이렇게 그리라니까. 0 넣고 이렇게? 실근의 부호로 굳이 접근을 안 해도 돼. 사실 합곱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한판축으로 해도 돼. 너네가 편한 걸로 해도 돼. 하지만 그냥 실근의 부호가 더 편하다고. 근데 부호만 나와 있을 때는. 왜? 양수니까. 다 양수니까. 뭐만 하면 돼. 판매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왜? 다른 근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 양수라고만 나와 있잖아. 모두 양수라고 했잖아. 다르다고 했어? 문제에서? 아니잖아. 그 판매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두 번째, 뭐 하면 되는 거야?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 거고 알파 베타도 0보다 큰 거죠. 그거 다 양수잖아. 이게 답이에요. 하면 끝. 자, 판매식 먼저 써봅시다. 판매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c ac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럼 k제곱이 k제곱 플러스 28이잖아요. 28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얘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무조건. 뭐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당연히 얘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인정? 그럼 이 판별식 꺼져. 그럼 너 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넌 뭐예요? k 플러스 2잖아요. 걔도 0보다 큰 거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하나 찾았고요.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6이죠.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거니까 k는 6보다 큰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답은 6보다 큰 거. 끝. 이해됩니까? 자, 이제 그래블리 마지막으로 한 판 쭉 한번 써봅시다. 자, 2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3k는 0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헤이 2보다 작대. 2보다 작게 그린다니까? 아래를 볼록하게 그린 다음에 2보다 작대. 근이 얘가 2보다 작대. 여기에 2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 글자 뭐? 한 판 쭉 하면 되는 거야. 함부터 써보자. 함 뭐예요? 함수값이 2일 때 0보다 큰 거죠. 커야죠. 2를 넣어요. 4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이 k는 마이너스 7보다 큰 거죠. 이게 마이너스 8보다 큰 거죠. 그럼 판별식 써야 되는 거죠. 판별식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다른 근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냥 두 근이 이보다 작은 거잖아. 같아도 되잖아, 근이. 왜 고민하냐고, 왜 자꾸.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판매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같아도 되잖아, 근이. 이렇게 그랬다고 무조건 판매식 D가 0보다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어? 이렇게 돼도 되잖아. 중근이어도 되잖아. 다르다는 거 안 나와 있으면, 다르다고 나와 있을 때만 0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 해봐. 4분의 D 써도 되죠. 그럼 B 프라임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K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4, 1 마이너스는 1에다가 따라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거 하나 찾은 거예요. 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찾은 거는 그냥 뭐 하면 돼? 한 판 추계 방식 하면 되는 거. 추계 방식 뭐죠?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꼭 기억해야 돼. 꼭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b 2k. 그럼 슥슥 없어지면 마이너스 k죠. 어? 걔가 뭐래요? 추계 방식이 어떻게 해야 돼? 2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이렇게 세 개 나온 다음에 애들이 멍 때려. 뭐야? 답이 뭐야? 아니라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다 구해놨으면 뭐 하면 돼? 수일성 그냥 표현만 하면 되는 거죠. 표현만. 맞습니까? 표현해요. 쭉 k 해놓고 자, 첫 번째 너 마이너스 8보다 크대. 마이너스 8보다 커. 뿅. 그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 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 뿅.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1보다 크거나 같대. 뿅. 그럼 일단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뭐래? 마이너스 2보다 크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따라서 답은 이 부분.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뭘 많아? 많기는 쌤보다 적지. 아 그래요? 오케이.